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여기어때가 방통위에서 받은 처벌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에 그쳤는데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어때의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과 파산 우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5월 11일부터 여기어때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같이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고요. 형사고소는 대표자와 회사의 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지난 8월 18일에 첫 재판이 있었고요. 네. 여기어때 측은 김앤장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10월 20일에 예정되어 있고 이때 민사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9월 11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을 해서 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에서 지난 8월에 여기어때 과징금 3억 100만 원과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비해서 너무 처벌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벌금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어때는 2016년도 광고비로만 약 22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번에 방통위에서 부과한 약 3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는 너무 적어가지고 제재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보통신망법상 한계 때문입니다. 방통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은 매출액의 3%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의 3%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여기어때는 영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첫 해에 낮은 매출액이 3년간 평균 매출액을 낮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 최소 과징금을 정하자고 하셨는데요. 만약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조금 더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좀 법이 빨리 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또 이렇게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도 뭐 대표이사와 담당자에게 징계까지 내려졌거든요.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실무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게 뭐 종종 있었던 일입니까? 2016년도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대표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공고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회사 책임자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본 것이죠. 이번에 방통위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여기어때의 책임자 징계 공고를 했는데요. 네. 우리 법에 관련 제도가 생긴 이후에 최초의 사례입니다. 뭐 위드 이노베이션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소홀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 1인 손해배상액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원래는 100만 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잤는지 알고 있다. 네. 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10%의 사람들이 실제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숙박 정보 유출은 피해자한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저희가 최초 청구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방통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기어때는 마치 고객들의 가방을 잘 보관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잔뜩 맡아놓고는 문을 열어놓고 다닌 것과 같이 그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청구액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과징금에 대해서 위드 이노베이션이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네.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여기어때가 약 3억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담스러워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행정소송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해커가 천재적이어가지고 불가항력이었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일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어때는 기초적인 보안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네.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래 가져가는 것이 과연 뭐 이익이 될지를 생각한다면은 행정소는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평호 변호사와 여기어때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